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확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내 마음을 확 사로잡는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폴커 키츠, 마누엘 투시의 마음의 법칙과 함께 심리학을 이용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들을 몇 가지 알아볼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오랜만에 배우자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 가요. 아름다운 음악, 맛있는 요리, 기분 좋은 대화, 모든 게 완벽합니다. 물론 이 금발에 엄청 매력적으로 보이는 종업원이 배우자의 취향에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것이 좀 걸리긴 하지만요. 레스토랑에 들어서면서부터 배우자가 흘끔거리며 그 사람을 훔쳐보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종업원은 실수를 연발합니다. 처음에는 주문을 잘못 받기도 하고 와인을 흘리기도 하고 나중에는 접시를 깨뜨리는 허둥지둥한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은 미소를 지으며 생각합니다. 저런 사람이 내 경쟁 상대일 리 없어. 이 사람이 금발을 좋아하긴 하지만 저런 실수투성이를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 마침내 종업원이 계산서를 들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슬쩍 보니 배우자가 그 사람에게 상당히 많은 팁을 주는 게 아니겠나요? 세상에. 그건 거의 30%야. 저런 서비스에 왜 팁을 그렇게 많이 줘? 그러자 배우자가 말합니다. 바로 그 서비스 때문에. 그 종업원은 아주 훌륭한 서비스를 했어. 라고요. 배우자가 너무하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다들 어느 정도 수긍하실 거예요. 학교에서, 회사에서, 슈퍼마켓에서 등등 아무튼 거의 모든 곳에서 우리는 매력적인 이성을 만나면 눈이 번쩍 뜨입니다. 이것은 말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라고 해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후광효과라고 부르는데요. 개인의 한 가지 특성이 워낙 강렬해서 다른 부분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전체 그림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현상입니다. 주로 매력적인 외모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다른 특성에서도 나타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예의가 바르고 공손하다든지 유명한 사람의 아들이라든지 등으로 후광효과는 얼마든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상대방이 빛나는 특성을 특히 중요하게 여길 땐 더 강렬해진다고 해요. 여러분은 사람의 어떤 부분을 보고 저 사람 참 괜찮네 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저도 외모는 물론 보는데 이건 개인마다 정말 취향이 다르니까 외모 빼고 얘기해보자면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람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자세를 좀 보는 것 같아요. 단정하고 자세가 곧으면 뭔가 사람이 빛나 보이더라고요. 동성이든 이성이든 상관없이요. 근데 이렇게 하나가 좋아 보이면 다른 모든 게 좋아 보인대요. 하지만 거꾸로 하나가 나빠 보이면 다른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 종업원의 경우만 해도
외모가 출중하니까 실수가 잦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미국의 심리학자 에드워드 손다이크와 고든 올포트는 1차 세계대전 중 이 후광 효과를 발견했다고 해요. 연구에 따르면 장교들은 부하병사가 잘생기고 자세가 바르면 어떤 일이든 훌륭하게 처리해낼 것으로 믿었어요. 이런 후광 효과는 우리의 일상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될 수 있는 한 사람들에게 끌리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싶다면 항상 이 효과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후광 효과에 무방비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맞대응할 수 있습니다. 후광 효과는 외모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특성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평가하는 사람이 그때그때 어떤 특성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주목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사장이 기억력이 좋은 사람을 특별히 좋아한다면 적절할 때 여러분의 기억력을 과시해 보세요. 그럼 사장은 심리적으로 더 믿음이 가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아첨이라 부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것을 심리학적 근거가 있는 아첨이라 부른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옛날에 병에 걸리는 것을 몹시 두려워하는 한 남자가 살았어요. 어느 날 그는 너무 몸이 안 좋은 나머지 이미 자신이 죽은 것이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운을 완전히 잃은 남자는 아내에게 갔고 아내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웃으며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당신 손이 아직 따뜻한 것을 미루어 볼 때 죽은 게 아니에요. 성탄절을 앞두고 남자는 크리스마스 트리로 쓸 전나무를 구하러 숲으로 갑니다. 한창 나무를 베다가 이마에 난 땀을 닦던 남자는 등줄기를 타고 내리는 전율을 느낍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엄청 차가웠기 때문이죠. 놀란 남자는 도끼를 내려놓고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나무를 뭐하러 베지? 이렇게 손이 찬 것을 보니 난 크리스마스 전에 이미 죽을 텐데. 남자는 두 손을 열심히 문질러 열을 낸 다음 빈손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자기 충족적 예언은 어떤 예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내용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이 원인으로 작용해 실제 결과를 이끌어낸 셈이죠.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에 알맞는 심리학 법칙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실험이 있었어요.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다음 한 그룹 아이들에게는 너희가 최고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학기가 끝날 때 이 학생들의 지능지수는 몰라보게 향상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그룹에게는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심리학에서는 이 효과를 처음으로 발견해낸 심리학자 로버트 로젠탈의 이름을 따 이를 로젠탈 효과라고 부릅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고도 하죠. 자신이 만든 여인상을 사랑한 피그말리온의 정성에 감동을 한 여신 아프로디테가 조각상에 생명을 불어넣어줬다는 신화에서 따온 명칭입니다. 이처럼 타인의 기대나 관심으로 능률이 오르거나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이
자기 충족적 예언입니다. 타인을 내 뜻대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자기 충족적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칭찬과 격려를 받은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훨씬 더 부지런하고 높은 집중력을 자랑합니다. 칭찬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려 노력했기 때문이죠. 많은 분이 보는 사주나 점도 자기 충족적 예언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세가 다음 주에 부상을 당할 염려가 있다 라고 한다면 실제로 다칠 확률이 높아집니다. 부상을 당할까 두려운 나머지 집중하지 못하고 허둥대다가 실제로 발을 헛디뎌 어딘가 충돌하고 마는 것입니다. 플라세보 효과도 비슷한 원리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런 약효를 갖지 않는 가짜 약임에도 환자에게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플라세보 효과는 순전히 심리적인 바탕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이 모든 사례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생각의 힘이 이처럼 엄청나다면 인생에서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건 역시 통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온다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 인생을 적극적으로 꾸며가는 일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만족과 행복을 위해 긍정적인 생각을 최대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주저하지 말고 바로 시도해보세요.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자신에게 주문을 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나는 아주 친절한 사람들만 만날 거야. 오늘은 성공하기로 이미 예정된 날이야. 아니면 그냥 간단히 나는 진정으로 행복해 하고 외쳐보세요. 사실 이런 긍정 예언에 대해서는 제가 평소 많이 소개하고 있어서 어떻게 하고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미 고수가 되셨을 거라 예상해 봅니다. 사람들을 상대할 때도 자기 충족적 예언을 얼마든지 활용해 볼 수 있겠죠. 좀 전에 말한 학생들과의 실험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이 특정한 좋은 성격을 보여주길 원한다면 드러내놓고 그런 성격을 칭찬해 보세요. 상대방은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그런 성격을 보여주려 더 노력할 것입니다. 칭찬을 받은 사람은 그 칭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성격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칭찬에 자부심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나의 동료가 고객을 좀 더 친절하게 대응해 주길 바란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A군, 고객과 정말 친근한 대화를 나누시네요. 그런 친절함은 누구도 따라하기 힘들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분명 좋은 쪽으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들이 환영해 주길 바라시나요? 이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느낌을 가질지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망쳤다. 면접을 형편없이 보았다. 배우자가 당신을 속였다. 자녀가 당신을 매정하다고 비난한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잘 모르겠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잠시 거울을 보는 거예요. 아마도 비참하고 우울한 나머지
접시물에 코 박고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이상할 거 없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싫은 일을 당해도 불쾌한 기색을 보이지 않는 게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내면에 충실하면서 느낌을 진솔하게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는 것은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위해 중요한 일입니다. 이럴 수 있는 준비를 충분히 끝냈다면 두 번째 단계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감각과 지각을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가는 일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속설부터 지워야 한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웃는 사람이 가장 잘 웃는다 라는 미신 말이죠. 맨 마지막으로 웃는 사람은 가장 짧은 기쁨을 누릴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만한 것으로 만드는 건 바로 기쁨이죠. 인생은 어떤 꾸밈이나 과장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사는 이웃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줘야 하죠. 다른 사람을 내 생각대로 바꾼다는 것은 안타깝지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우리 뜻대로 고분고분 따라주나요? 시어머니가, 남편이, 혹은 아내가 내 생각대로 바뀌던가요? 바뀌지 않는다고 힘들어하는 것보다 차라리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편이 훨씬 낫겠죠. 다시 말해, 나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먼저 우리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곧 다른 사람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기쁨은 참 아름다운 기분이죠. 가슴이 따뜻해지는 기분 좋은 느낌이랄까요? 기쁨의 순간 우리 마음의 모든 욕구는 충족됩니다. 기쁨은 무언가 만족스러운 일에 일어나는 자발적이고도 자연스러운 감정 반응입니다. 그 만족스러운 것은 어떤 일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생각만 해도 미소가 저절로 떠오르는 추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웃음은 기쁨과 만족을 드러내는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웃음은 특히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있을 때 그 효력을 발휘하죠. 심지어 의학에서는 웃음을 치료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할 정도인데요. 맞아요. 웃음은 건강합니다. 실제로 과학에서는 웃음이 수많은 질병의 치유 과정에 도움이 됨을 입증했는데요. 만족감이 올라가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호르몬의 왕성한 분비는 면역 체계를 강화해 질병을 예방한다고 해요. 더 나아가 웃음은 혈액순환을 활성화하고 횡격막과 목청, 얼굴, 배 근육 등을 강화합니다. 특히 웃음은 통증을 현저히 줄여준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현상은 안면 피드백 이론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은 심리학자 실반 톰킨스가 1960년대에 개발했는데요. 이 이론의 핵심은 우리의 감정 체험이 얼굴 표정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표정을 통해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만 웃는 게 아니라 웃음으로써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웃기 위해서 누군가 반드시 기막힌 농담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표정은 느낌 체계와 직접 맞물려 있기 때문인데요.
기분을 끌어올리는 데에는 입고기를 살짝 들어주는 기계적인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눈은 굳이 따라 웃을 필요가 없다고 해요. 입고기만 올려줘도 우리 두뇌는 좋은 느낌을 저절로 만들어냅니다. 이런 효과는 실험을 통해서도 이미 입증이 되었다고 해요. 여기서 잠깐. 지금 여러분은 어떤 표정을 하고 계세요? 무표정이시라면 지금 당장 입술 모양을 미소 지을 때처럼 만들어 보세요. 만족한 얼굴 표정으로 세상을 거닐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면 깊숙한 곳에서 어떤 느낌이 올라오는지 느껴보세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표정 변화가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관찰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웃음과 기쁨이 강한 전염성을 자랑한다는 것은 누구나 익히 알고 있을 거예요.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곱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말이죠. 동료든 상사든 배우자든 여자친구든 이웃이든 누구든지 여러분이 마주하는 상대방은 여러분의 웃음과 미소에 그대로 화답합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을 칭찬하며 균형 잡힌 사람이라고 평가할 거예요. 이런 만남이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곧 여러분의 태도가 상대의 태도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친절함, 공손함, 상냥함, 존중 등으로 이득을 보는 쪽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여러분 자신입니다. 웃음 없이 지낸 하루는 잃어버린 하루이다. 이 말을 한 찰리 채플린은 웃음의 효과를 익히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도 웃음 가득한 알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칙 3가지를 알아봤어요. 첫째, 후광 효과. 둘째, 자기 충족적 예언. 셋째, 안면 피드백 이론이었습니다. 폴커 키츠, 마누엘 투시의 마음의 법칙과 함께 했는데요. 저자들 모두 유명한 심리학자예요. 이들이 수십 년간 상담을 통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51가지의 문제에 대한 심리학적인 해결책이 담겨 있습니다. 챕터가 짧아서 읽기 정말 쉬웠어요. 근데 마음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 평소 독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용이 조금은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깊은 내용과 설명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심리학에 대한 개념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어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심리학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으신 분들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